자, 2021년 7월 26일 정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시장이 뭐 별게 없었고요. 아마 우리 회원님들 모두 다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0.9% 빠진 322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차트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코스피 차트가 3316포인트를 찍고 나서부터 지금 조정 장세, 다시 상승, 또 조정 구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N자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점 부분을 잘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나왔던 이 장대 음봉, 어떻게 보면 최근 코스피 기준으로는 되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캔들 크기만 봐도 여기 양봉은 되게 작고 음봉은 되게 크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되게 매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포커싱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지금 당장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실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시장이 빠져서 그냥 마냥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팬데믹이 오는 건가? 이러한 부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시장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증시, 중국 쪽이죠. 그쪽에서 지금 악재들이 좀 무수히 터져 나오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지니까 같이 아시아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한국, 신흥국 증시 중에 하나인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랑 같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지금 여기서 이 빠진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상해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시금 반전의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시장을 볼 때는 조금 더 냉철한 눈으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5%를 빠지면서 104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아주 추세가 좋은 상황이죠. N자 파동으로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IT 중소형주들이 강세다,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지금 코스닥은 1047포인트, 최고점은 1060포인트지만 지금 오늘 좀 하락이 나오면서 104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 하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분명히 대형주, 뭐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보다도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개별적인 종목이 많은 코스닥 쪽이 비교적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셔도 지금 위에 있는 게 코스피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코스닥인데요. 자, 흐름만 봐도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빠지는 장세인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반등폭을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 모습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추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같이 추세가 죽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해 증시와 우리 증시가 다시금 반전의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뉴욕 증시의 상황은 어떤가겠죠. 지금 뉴욕 증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글로벌 증시가 강세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들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최고점에 있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최고점에 있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지금 글로벌 뉴욕이나 미국, 미주 이쪽은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상해 A지수, 네, 급락을 하면서 거의 뭐 최근 최저가 부분까지 뚫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 심천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추세는 있었지만 뚫리면서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아시아 쪽은 상당히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쪽 단독 악재지만 지금 한국 증시나 뭐 이렇게 아시아 쪽 증시에도 악재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의 3거래일째 상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거는 23일 뉴스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며칠째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기술주들도 계속, 빅테크 종목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 보면 우리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술주들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나 또 이제 좀 소외되어 있던 경기 회복주들, 이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좋기만 한가,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 미국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를 다시 뚫으면서 5개월여 만에 최다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지금 미국 쪽도 최근에 뭐 마스크를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코로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백신을 50% 이상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확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명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고 방역 조치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 수칙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이 경계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신규 확진자는 지금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데이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확진자 늘어나는 것 대비 이렇게 쭉 같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코로나를 걸린 순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주에나 한 달 정도 있으면 중증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이렇게 사망자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지금은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염률을 예방하는 거는 한 30%가 안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중증 환자가 낫는 확률은 90%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델타 변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풍토병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모더나 델타 변이에 강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1차 접종만 했더라도 델타 변이를 72%를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화이자가 3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72%대 예방이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델타 변이에 대한 이런 예방 차원의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죠. 백신도 효과가 있고 거의 뭐 치료제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미국은 악재가 끝이 났느냐, 그런 건 아니죠. 최근에 가장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당장 내일 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FOMC인데요. 지금 변화보다는 기존 입장 유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FOMC 같은 경우도 파월 연준의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쏠림이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기엔 좀 우려스럽다.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뭔가 바꾸기엔 좀 우려스럽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지금 시장이 다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더 성장주들이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빅테크 종목들이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FOMC 회의에서 변화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당장 테이퍼링은 필요 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테이퍼링에 대한 이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테이퍼링에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긴축 완화 아니죠. 통화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지금 풀었던 통화를 이렇게 걷어들이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멘트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경기 회복주들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떨어지는 종목들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또 너무 따라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오던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경기 회복주들을 좀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성장주들이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들로 우리가 순환을 좀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지금 뭐 경기 회복주들 당장 떨어진다고 올 매도하고, 그리고 성장주들 다시 치고 간다고 올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FOMC 회의에서 변화보다는 기존 입장 유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FOMC가 있는 이 주는 항상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심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최대한 우리도 FOMC 위주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고, 뭐 SK 하이닉스나 미국 쪽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시가총액들이 가장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당일날이라던가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면, 이번 주는 FOMC와 기업들의 실적, 이번 주에 거의 S&P 500의 3분의 1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실적 시즌에서 실적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또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미국 셔먼, 부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제 25일에서 26일에 텐진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중국의 셰펑이랑 뭐 왕이를 만나가지고 지금 회의를 좀 진행을 했다 하는데, 충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차적인 합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합의가 진행된 부분이 60% 정도밖에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서로 불편한 상황인데요. 100% 서로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직까지 60%밖에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밀고 당기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원하는 만큼은 안 해줍니다. 그럼 서로 지질 수밖에 없죠. 으르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미국 쪽에서 먼저 좀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중국도 다시 레드라인 넘지 마라, 미국이랑 북핵 협력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텐진서 다시 공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요, 뭐 당장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생길 건 아니지만, 이런 잡음들이 나온다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중국 쪽으로 내용이 넘어왔는데 미국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미국 쪽은 지금 실적을 봐야 된다, 그리고 FOMC 내용 봐야 된다, 델타 변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중국이랑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을 막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 쪽은요, 지금 오늘 거의 3%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왜 하락이 나왔는지를 보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규제가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당초 예상을 했었던 뭐 규제 내용을 거의 뭐 한두 단계 뛰어넘는 규모의 뭐 자금 규제, 뭐 투자 규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교육주,
민간 교육은 투자를 못하게 한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부분에 그리고 단순 사교육 이런 부분 아파트 규제 뭐 투자 규제, 데이터 안보 규제, AI 규제, 반독점법 규제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하나하나 나와주던 이런 규제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또 규제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늘 3%대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쪽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은 다시금 투자자들한테 신임을 받기는 힘든 부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어찌됐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지금 폭우도 오고 이렇게 혼도 좀 나는 건데요. 이렇게 폭우가 지금 오고 태풍이 지나가고 이러한 부분도 지금 중국 증시의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은 지금 정부의 규제 그리고 뭐 폭우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중국은 좋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악재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태풍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정부의 규제마저도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뭐 코로나도 당연히 여기 보시면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올라왔죠. 이런 걸 보면 우려스러운 수치까지 다시 왔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확진을 많이 잡았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다시 추세를 치고 가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상황까지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도 좀 우려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인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지옥이었었는데 하루 확진자가 거의 40만 명씩 나왔었어요. 하루 확진자가 거의 40만 명씩 나왔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 확진자 수는 3,117만 명이라 합니다. 거의 14억 인구 중에 3,117만 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죠. 우리가 5천만 명인데 3천만 명이 걸렸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뭐 일개 신흥국 하나가 전부 다 코로나가 걸렸다라는 수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엔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지금 희생의 대가라고 표현하면서 항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 코로나 지옥이었던 인도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체를 가졌다라는 내용인데요. 미접종자들 5명 중에 3명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로는 3분의 2라고 하는데요. 부지불식간에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항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체가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지금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 이걸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다시 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델타 변이 인도 1일 감염 40만 명이었다가 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라 돼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이유고요. 결국에는 항체를 3분의 2 이상이 갖고 있다 보니까 확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과연 백신이 뭘까요? 백신을 맞는 게 정말 백신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방역수치를 이렇게 하면서 경기에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이 백신일까요?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앞에서 말했던 희생의 대가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이제 신체의 힘 이런 것들을 또 믿어야 될 때도 와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백신을 또 지금 당장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백신을 맞게 되는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이렇게 지배종이 되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호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델타 변이는 이 정도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한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주말 동안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3단계를 격상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10시부터 모임 4명까지밖에 되지가 않고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우려를 좀 오늘 반영을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의 핵심은 그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전부터 이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하고 있는 우리 수도권은 첫 주부터 마트나 온라인 먹거리 구매가 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앞으로 그 이동량이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마트를 가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 마트를 가서 이렇게 사재기를 했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외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자제하면서 집에서 음식들을 만들어 먹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결국 코로나 확산세는 저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엔 우리한테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호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만들었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다라고 제가 내용을 전달드렸었죠. 이 부분의 물량을 일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유럽에서도 지금 레키로나주가 거의 뭐 5대 치료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빠르게 반영만 된다면 아무래도 셀트리온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코로나는 지금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확산은 정말 빠르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확산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것보다도 이 확산되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한테 치명적인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 다만 경기를 둔화시킬 요인으로는 또 충분한 거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엔 투자에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포커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뉴스를 준비는 안 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되게 좋은 시기였습니다. 왜? 작년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기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저 효과입니다. 기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2분기까지는 YOY 전년 대비 아주 좋은 실적들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작년 3분기에는 언택트 종목들 실적이 쏠리면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마트, 뭐 온라인 결제, 이러한 관련된 언택트 종목들은 실적이 정말 일시적인 쏠림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모든 언택트 종목들은 실적 부분에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아무래도 뭐 경기 회복주나 경기 민감주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왜 지난 이 무렵 때 경기 회복주들, 경기 민감주들은 죽었으니까요. YOY 기준 전년도 대비 아주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언택트 종목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다 보니까 우리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분기가 또 그러한 기술적인, 또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3분기 때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뭐 종목도 팔고 다시 사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잘 맞춰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는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까지 생기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델타 변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기고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까지 이렇게 터져준다면 아무래도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던 경기 회복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이나 성장주들이나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시장도 한 차례 좀 쉬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좀 우리는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 안에서도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은 최대한 공략하면서 수익을 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종목들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잘 담아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 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결정이 되었어요. 언제? 2021년 7월 26일에. 참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자마자 합병이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합병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왜냐면 이런 합병 결정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주가가 정말 비쌀 때 진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합병이라는 건 결국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재무적인 게 움직이게 되면은 가장 쌀 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상여 증여세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누른다, 삼성증권이 주도해가지고 공매도를 친다,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런 저렴한 타이밍에서 이러한 호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합병이라는 재료, 우리가 딱 보유하는 타이밍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기존 고객분들도 그렇고, 물론 그 고객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가가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랑 같이 하시고 계신 거의 뭐 900명 이상의 회원님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같이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정말 좋은 타이밍에 다시 잡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또 하나 또 되게 괜찮은 타이밍에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종목들 하나하나 제가 좀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분석돼 있던 종목을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사야 되는 종목을 분석을 해놨겠죠. 그리고 이 종목을 언제 사느냐, 분명히 저렴할 때 사야 되는데요. 그럼 저렴해진 순간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언제 사야 되는가, 언제 사면 좋을까, 이러한 부분을.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당연히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타이밍이 맞아야겠죠. 시장에서 타이밍이 맞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현대위아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분석해 놓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 추세를 다시금 타는 이런 타이밍은 분명히 오늘처럼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세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거나, 현대위아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전환 발표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3박자가 딱딱딱 맞게끔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고,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인 투자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도 어느 정도 실패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라고 10종목 해서 10종목 다 성공은 못하겠지만, 물론 성공하는 확률도 상당히 높지만 실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확률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아마 제 고객분들은 저를 보실 때 그래도 뭔가 되게 좀 완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한 느낌들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정보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이끌어 드리려고 제가 먼저 나서 가지고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하나하나 다 챙겨 보는 거고요. 무슨 뉴스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뉴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에 알맞는 뉴스들을 봐야겠죠. 예를 들면 글로벌 뉴스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뉴스들,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 산업입니다. 산업.
어떠한 산업들이 어떻게 유망한가, 어떠한 산업들이 앞으로 유망한가, 지금 어떠한 산업들이 유망한데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업 뉴스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에 대한 내용들 봅니다. 이 기업이 어떤가, 정말 좋은 기업이 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인가, 그 이유를 찾겠죠. 글로벌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정말 개별적인 CEO 리스크나 재무적인 리스크나 이러한 부분이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딱딱딱딱 만들어 놓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딱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박자가 딱 돼요. 시장 상황이 어떤지 체크되고 산업 상황은 어떤지 체크되고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돼요. 제가 뭐가 크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뭐 억대 자금, 뭐 1,000만 원대 자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자금을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 드려야 정말 안정적이고 탄력 있게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뭐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투자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강력했던 수익을 안겨준 HMM 3,000원 매수 아직까지 보유 중이죠. 거의 뭐 12배에서 15배, 크게는 17배까지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10배 이상의 흐름이 나올 때 제가 뭐 이거를 3,000원에 운 좋게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고객분들한테 HMM이란 종목입니다. 30만원대부터 하락을 했고 이 종목은 어느 순간 흑자 전환이 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텐베거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텐베거가 되는 종목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차트에 없는 가격까지 올라갈 종목들입니다. 차트에 없는 가격까지 올라갈 종목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가격까지 올라갈 종목을 제가 분석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게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아니죠. 한 달 만엔 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 있어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이 어떻게 1조짜리 회사에 1조가 한 방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1조라는 돈이 천천히 1억 쌓이면서 1조가 들어와야 주가가 쭉쭉쭉 우상향하는 거지. 1조가 한 번에 들어오면요, 못 들어와요. 네.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정말 최고의 종목이다라는 자부심들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언제 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결국 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안 가도 결국엔 가가지고 내 계좌를 빵빵 불려줄, 한 종목당 30%에서 50% 수익만 내셔도, 이런 흐름만 딱 쌓아가셔도 정말 큰 돈 만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지금 수익 꽤 있는데 이거 언제 팔죠?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하면 저는 종목을 매도하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누군간 들고 가고 싶을 텐데 누군간 팔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휠라홀딩스나 현대리마트 이러한 종목들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하시고 장기 종목 가져가실 분들은 홀딩 하셔다라는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제가 리딩 드리는 부분을 못 찾는다,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들 자금을 불릴 수 있는데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나는 모르겠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무릎 꿇고 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계약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 할 거였으면은요, 제가 왜 필요한가요? 전문가 왜 필요해요? 그냥 리포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모르겠으면 그것마저도 저한테 문의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자입니다. 종목 하나에 목매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 그림대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분명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내년은 또 정말 올해와는 또 다른 그러한 스스로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이 이 정도라서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면, 제가 매주 화요일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고정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나가가지고 고정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당연히 축하들은 해주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화요일 오후부터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에 리딩을 좀 드리다가 오후부터는 리딩이 좀 많이 제한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은 이제 우리가 오후에 리딩이 조금 제한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뭐 나몰라라 쳐다보지 않을 것인가, 쳐다보지 않을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당연히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시장을 계속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방송이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에서 뭐 특이한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안내를 다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이해되셨죠? 무튼 2021년 7월 26일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이 또 하락 시장이었어가지고 조금은 뭔가 불안감이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이거 오늘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다. 자, 내일 같이 보시면서 같이 또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